말이 대외 경제지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고, 북한이 지금까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부터 자기네하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유대를 해왔는데 지금은 배제 아닌 배제를 하고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끈끈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북한의 군사력과 인적자원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런 파병이 실제로 가능한 수준일까요? 너무나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거는 물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이 제일 많은 게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만 명을 추가 파병할 거다, 15,000명을 파병했다, 후에 또 6,000명을 파병한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3만 명 추가 파병은 100% 북한 내부 상황을 봤을 때는 가능한 수준이고, 북한 군인이 100만이 넘어되기 때문에 3만 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답을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군사력과 인적 자원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너무나 1000% 가능한 그런 파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병 확대는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북한의 대외 경제 전략의 변화 신호로도 볼 수 있을 텐데, 북한의 대외 경제 구조가 이번 파병을 계기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북한의 대외 경제 그런 역사적 뿌리를 보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동유럽 나라들과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강도 해산 방지 공장 같은 경우에도 독일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 기계들을 다 수리해주고, 동유럽 나라들하고 대외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동유럽이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그때부터는 북한의 대외 경제의 모든 포켓은 중국이 단독으로 차지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대외 경제지 국제적으로 왕따가 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밖에 없고, 또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외 경제라고 말하기보다는 북한의 그 비싼 지하 자원을 헐값에 어떻게 보면 사들여간 나라죠. 그러니까 참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장사를 했던 나라인데, 사실 이번에 군사 협력을 보게 되면 러시아라는 나라가 북한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의 대외 경제에서 다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중국하고 북한이 대외 경제가 활성화될 때도 어느 정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암암리에 됐어요. 하지만 이번 파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대외 경제의 큰 틀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외 경제 구조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배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웃에 두고 중국은 배척하지 않은 채로 그런 데로 가고, 러시아하고는 더 좀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화된 파병과 전사자 발생 이후 일부 탈영이나 내부 동요 조짐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내 반란 신호나 이상 징후가 포착된 적이 있나요?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장기화,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나아간 군인들이 북한 전체 군인 무력으로 봤을 때는 세 발의 피? 거의 좀 적죠. 적은 인원이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주민들이 한때는 이제 저도 그걸 이제 대북도시통을 통해서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든 이제 러시아에 파병을 안 보내겠다고 자기 아들한테 병을 만들어서 결핵 진단을 받게 해서 달러를 500달러를 주고 군대를 기피한다, 그런 기사도 봤거든요. 하지만 이걸 북한 전역에서 통틀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정말 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북한에서 탈영을 했다? 빠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군 복무하는 북한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전사 소식을 들은 북한 군인의 입장을 100% 대변할 수는 없지만, 북한 그 체제 구조상 보게 되면 내가 러시아에 파병돼 갈 것 같으니까 나도 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는 이 현장을 탈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북한에도 러시아에 파병을 보낼 때 아무 부대나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부대를 보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대들은 이제 건설도 하고 농사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에서
그런 것들이 반란? 왜냐면 반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력이 커졌을 때 반란이라는 꼭지를 터뜨려요. 하지만 이제 북한도 그 전사된 사람들을 이제는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간에다가 국기도 씌워주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가족들을 평양에 다 불러가지고 더 암암리에 무슨 행사 같은 것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당하지 않고 주변에서 이렇게 당하면 걱정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기화된 파병 이런 것들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다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감성 정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러시아라는 나라에 왜 갔는지를 이미 각색화를 했어요. 왜? 형제의 나라 러시아를 우리가 피를 맞춰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를 신성한 제2의 조국으로 묘사를 했어요. 거기 나가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랬다고 해서 내가 내 진짜 나도 죽을 거니까 난 반란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싹을 이미 선전을 해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파병이 장기화됐다고 해서 북한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상 징후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협상으로 전환된다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국제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때 그 뜨겁게 했던 북한군 포로 2명이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기억 속에. 그분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탈북민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 정치가 너무 이제 대통령이 새로 되고 막 여러 가지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갑자기 이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이제 마감 단계에 거의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 애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은 우크라이나가 국제법 하면 그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로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성스러운 아들들이 전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민족 반역을 한 거예요. 나는 한국에 가겠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측에 되고 북한에서 또 이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 포로들을 남한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쪽으로 보내라.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남한의 그 사람들이 인권보다는 자기네 이익이 우선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누굴 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이 두 포로병들을 러시아 측에서 좀 더 기가 쏠깃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쪽에 다시 보내라 하면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뭐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인도주의적인 원칙에서 조금 우리 정부도 좀 어느 정도를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헌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개 장소에서 나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교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이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러시아나 이런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관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오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게끔 저는 그게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이거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이게 정의의 전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가 나서서 뭐라고 하면 싹 잦아들었다가 또 트럼프가 뭐라고 하게 되면 또 둘이 맞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몰라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지만 실제로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한마디 인해서 수백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살아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정의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전쟁이 끝나도 북한이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동참한 거잖아요. 전쟁에 동참을 한 게 이게 정말
국제법의 정당한 잣대에 의해서 처리될 수가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제 북한군이 송환된 걸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빨리 좀 데려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중국이나 다른 우방국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중국의 입장은 그래도 겉으로는 좀 좋아하는 척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남북의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것도 중국이고, 왜냐면 남과 북의 통일이 되면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대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일 바라지 않은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일본, 미국이 군사동맹이 깨지지 않은 한 중국, 러시아, 북한은 어떻게든 한 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 자기 심기에서는 조금 귀찮지는 않겠죠. 그래도 북한이 지금까지 고난의 행군 시기 때부터 자기네하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유대를 해왔는데 지금은 배제 아닌 배제를 하고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인간적으로 더 끈끈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거기다 대고 그러지 말아라 하고 대국의 체면이 있고 또 군사동맹국으로서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싫지만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방의 우방국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맞서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러시아와 북한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에 되게 쾌재를 부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도 대국이고 미국도 대국이지만 북한을 놓고 봤을 때 형편없는 나라지만 핵무기라는 강한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싫어하거나 미국한테 따돌림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자기의 편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호 국가들은 그걸 더 반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떠먹여주는 TV에 아마 몇 번째 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영상뿐 아니라 다른 영상을 보니까 다방면으로 정말 유익한 영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리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